이 갤럭시 워치가 이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약간 좀 남성적인 디자인의 네. 그왜 뭡니까 그 남자 비싼 것이 뭐지? 그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굵은 거. 롤렉스요? 롤렉스 네.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좀 다르네. 네. 몇몇 디자인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디자인 오케이. 구경해 보세요. 네. 아 이건 좀 남성적. 요게 이제 까만 그 가죽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스트랩. 스트랩 같은 거 잘하시네. 시계 좀 시계는 좋아하긴 하는데. 롤렉스. 아니 뭐 스트랩.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고. 그래 뭐 차고 있어 지금. 저는 애플워치 차고. 별거 없습니다. 네. 이거 이쁘네 근데. 자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번 한 달 이번 주 시작에 오늘 12월 1일 또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달, 이제 12월, 이제 이번 해 25년도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됐고요. 그 한 달에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거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죠, 그래도. 11월이 마감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월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우리 보통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장이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수는 S&P 500으로 하는데 11월에 S&P 500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월간 등락폭이? 월간 네. 2% 마이너스. 플러스 0.13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래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3%, 나스닥이 4.9%, S&P 500이 3.7% 반등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내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5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일봉 보실까요? 5일 연속 상승을 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네모 박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금요일 날 반등하고 다음에 계속 오르더라. 그 설명을 좀 드린 거였고요. 5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3주 하락 후에 요 주봉이에요. 큰 상승을 주면서 신고 지수 근처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신고 지수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수가 7,000을 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11월 월간으로는 굉장히 등락폭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보세요. 맨 끝에 이게 월봉이거든요.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죠. 네.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다 와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11월의 미국 시장의 상황이었고요. 월간 하락 변동성이 있었으나 지난주 큰 폭 상승으로 대부분 만회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승했던 부분들은 소매지표나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는 부분, 즉 기저의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보강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즉 11월에 초반에 하락을 할 때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반영되면서 막 빠졌잖아요. 근데 후반 들면서 아니 할 수 있어. 그냥 이거예요 시장이.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중간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었죠. 이제 기술주들이 등락이 좀 있었는데 구글의 TPU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그리고 구글 밸류체인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게 반장만 열렸는데 막판에 탁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8% 올랐고요. 샌디스크 3.8, 마이크로 2.7%,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인텔은 개별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납품, 이거 좀 이따 뉴스 드리겠고요. 네. 아이온큐도 올랐고 서클렌트도 올랐는데 엔비디아 1.81% 하락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엔비디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7월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그냥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됐고 중간에 음봉이 크게 나타나면서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구글의 TPU 얘기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추세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수급이 좀 약화되면서 멈춰져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구글 쪽에 있었던 이제 알파벳 이거 월봉을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얘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개월 연속이네요. 8개월. 그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는 반등을 꽤 많이 줬습니다. 마이크론 보시면
처음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가의 이런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중간에 TPU와 GPU 관련된 이슈들 있고 뭐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메모리 쪽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구글 대 엔비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TPU는 외부 판매하지 않고 내부에 뭐 클라우드에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뉴스 나오는 거는 계속 내년에 몇 개를 팔 거고 몇 개를 팔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제가 기사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게 나옴으로써 소위 그 하이퍼스케일러나 아니면 이제 빅테크의 일부 데이터 센터 하는 쪽에서 엔비디아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벌써 좀 앞서가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급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는 뭐 3주 연속 급락했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하면서 연말 연초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시황이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여드린 것은 이제 12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달하고 그리고 내년 연초에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의 뷰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1.9% 올랐는데 코스닥은 5.6% 올랐어요. 그건 이제 금요일 때문에 그랬죠. 금요일 날 코스피가 1.5%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3.7%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근데 금융위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지만 수급을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5,800억 샀고 기관도 6,200억 샀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 합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1.2조, 1.3조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2조 이상을 사면서 코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 코스닥이 활성화 대책 나온다면서 코스닥이 오르면 어디가 오를까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시가총액 상위에 뭐가 있느냐? 일단 1위부터 쭉 보면은 대부분 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있고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도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코스닥이 3.7%나 올랐어요. 하루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코스닥이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뉴스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야 돼?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코스닥을 사야 되는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5,200억 팔았고 SK하이닉스 5,600억 팔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빠지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쪽에 좀 팔고 있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1월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선물하면 동시만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클로징하고 그리고 선물업체 동시만기 수급이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코스피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2조 정도 팔았는데 기관들이 3.8조 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파는 얘네들을 뭐 개인이 샀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개인도 네. 1.9조, 1.7조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3.8조 원 정도 샀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시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동시만기에 파생상품 연관된 프로그램 거래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금융투자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외국인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는 상당 부분 영향이 주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뭐 조심스럽지만 만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간다면 좀 빠르게 본다면 11월 끝났으니까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이번 주 중후반부터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지나면서 다시 들어올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게 좀 포인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미래 얘기니까 이건 추측이지 않습니까? 네. 예상이고. 근데 실제로 그쯤 돼가지고 외국인들 다시 들어온지를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연말과 연초에 내년에 들어올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하고 로봇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다 그렇게 보여지겠고요. 많이 올랐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약했냐 그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6%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2% 올라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이제 수급 차별화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관심들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짠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올래나? 네. 그러면 코스닥에 더 온기가 좀 있을래나? 그동안에 굉장히 차별화되었고 소외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내내 대부분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삼성전자의 수익률에 보다 높은 게 몇 퍼센트더라? 9%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나머지는 다 그것보다도 안 됐거나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코스닥이 소외되었고 중소형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면 이번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쪽 역시도 만약에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연기금의 입장에서. 이들이 그러면 저 밑에 시가총액 낮은 걸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못 사겠죠. 거의 대부분 시총 위에 있거나 아니면 ETF에 있는 종목들. 네. 이런 뭐 코스닥 150에 있거나 아니면 상위에 있는 ETF에 있는 종목들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코스닥은 1월에 세요. 항상 1월에 셌어요. 네.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12월에 좀 약하고 1월에 굉장히 셌는데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항상 셌어요. 그래요? 네, 연초가 훨씬 셌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에 약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12월에 약했던 것은 대주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12월에 코스닥을 좀 파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액티브 펀드들이 소위 북클로징을 하면서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종목이 다 아니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만약에 12월에 이게 부각이 돼서 그동안에 못 눌렸던 코스닥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어요. 1월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 일봉이고요. 사실은 미국 때문에 우리는 맨날 금요일 날 빠졌다가 다음 주에 오르고 맨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영향도 없었는데 코스닥 때문에 금요일 날 코스피는 빠졌어요.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닥으로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면서 코스피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아무튼 코스피는 계속 약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냥 뭐 그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코스피를 보면서 저는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보시면 고점을 여기서 찍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고점 찍고 이게 11월이니까 11월부터 한 달 내내 이게 추세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요. 근데 이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이 추세 하락하는 동안 거래가 없잖아요. 굉장히 거래량이 늘지 않고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코스피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건 월봉 11월에 있었던 월봉이고요. 그래서 11월에 처음에 한 뭐 2, 3%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빠지면서 코스피는 월간 4.4% 정도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마감을 하면 12월에 아무리 약해도 음봉보다는 작은 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는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요. 미국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싹 바뀌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12월 금리 인하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기저의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장을 지배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연준의 QT가 오늘부로 종료가 되고 네. 그리고 저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의 자본요건 완화 승인을 했다는 거. 그 시장의 유동성을 더 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기저는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구글 TPU 때문에 이 이슈로 데이터 센터 투자 및 엔비디아 공급망 이쪽에 투자하는 쪽은 요즘에 좀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난주 후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를 양극단으로 한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수급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순환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UBS에서 글로벌 기술 및 AI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4일까지 있어요. 여기 주요 기업들, 빅테크들 다 나와서 여기서 합니다. 어. 그러면 뭐 나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또 뭐 투자 발표하고 계속 좋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 기술주 관련된 컨퍼런스가 이번에 2가지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이쪽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쪽에 길주 관련된 컨퍼런스 중요한 이벤트가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하면서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거이긴 한데 뭐죠? 미국 금융분석가 아담 고베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디 출신인지 그 이름이 좀 독특하죠. 고베이시 레터라는 거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베이시 레터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자신 없나? 왜 유지야?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계속 여기서 아무튼 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거라는 뉘앙스를 딱 풍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M7 기업들은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3%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연간 1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준은 12월 1일에 QT를 종료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는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6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1.2조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2,000달러씩 현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돈 많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덤빌 거야? 대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뉘앙스가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이 하나의 워딩 하나하나에 보면은 우려의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GDP에 6% 넘고 연간 1억 달러 투자하고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로 인한 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현재 상황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을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2가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3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고, 걱정하는 부분은 환율이 지금 계속 여전히 고공권에 계속 있어서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짝 후반에 내려온 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좀 강도 깊게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제가 듣기에도 좀 정확히 인지하나 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막 내놓고 그래요. 그래서 다급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걸 굉장히 강하게 예의주시한다는 거는 얘를 어떻든 간에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그 부분 자체가. 네. 예, 물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방어의 역할이지 실제로 원화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잠깐 제가 단언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도 그렇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시장이 좋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나쁘고 뭐 시장에 우호적이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딱 놓고 보면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더 나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본 시장이 사이클이 원래 있는데 그 사이클에 어떤 대통령은
재수없게 나쁠 때 들어온 거고 어떨 때는 좋을 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떨어질 때 얼마나 나쁠 때 잘 방어하느냐, 네. 좋을 때 더 좋게 만드느냐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환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합니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고 환율 때문에 뭐 망한다, 뭐 심지어 원화가 뭐 실조가 된다, 그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네. 굉장히 위험한 용어인데 그런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의 환경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여기서 잘 방어하느냐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이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이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뉴스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가져왔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소형주나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이 혹시 들어온다면 이번 12월에 분위기가 좋다면 그렇다면 1월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이게 코스닥이 일봉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11월에 같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정고점도 돌파 못했어요. 네. 여기가 최고점이고 옛날에 있었던 거 빼고 이게 2021년 최고점이잖아요. 네. 2021년 코스피의 최고점이 얼마예요? 3,316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4,000포인트 위에 간 거잖아요. 네네. 얘는 1,062포인트가 고점인데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했는데 이 정고점도 못 갔다니까요. 얘네는 정고점도 못 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보면 이제 이건 월봉이에요. 그리고 최고점은 저 위에 1,000포인트 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0포인트를 위로 가려면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훨씬 더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코스닥은 약하에 있는 상황인데 만일 지금 이게 금융위에서 뉴스에 보면은 코스닥 시장 대책 검토 중이나 내용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건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하루 금요일로 올랐는데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오버했어. 그러면 오늘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차트만 보면 이거 지금 얘가 여기까지 와서 양봉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돌파 못할까요? 이거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요. 네. 네,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 대형주 또는 이쪽 부분에 우리 코스피에 있는 성장 섹터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성장 섹터인데 예를 들어 조방월이든 지주든 반도체든 얘네들인데 대형주 위주로만 그다음에 움직였다면 네. 그 다른 데 엉뚱한 데서 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 마시고 거기 섹터의 성장 우리가 좋았다 코스피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올해 좋았던 섹터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중대형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12월에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뭐 저 끝나고 윤지호 센터장이 오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대형주 거 팔아야 돼? 대형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의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의 수급이 소위 11월 말과 그리고 소분에서 동시 만기 때문에 수급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움직일 거로 수급의 변화가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또 코스닥에 이런 이슈들, 이벤트가 나왔으니 이쪽에는 워낙에 취약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들이 일부만 들어와도 그쪽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금요일날 여러분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바이오잖아요. 네. 바이오들이 좀 다급등했어요. 근데 그 바이오들이 전부 다들 엄청나게 좋아서 그랬냐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총이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이 사실상 반일령을 발동했다. 이거 중국이나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요. 일본 경제신문의 뉴스예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항공공영 콘텐츠까지 줄줄이 셧다운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까 권 기자님 전해주셨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CME가 파생상품 거래소가 이게 10시간 정도 거래 중단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뉴스입니다. 그러게요. 이 시장은요. 파생상품 시장이에요. S&P 500, 나스닥 100의 이 지수 선물 있잖아요.
지수 선물 그리고 원유, 금, 원자재, 외환 선물 이거 전부 여기서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거래 중단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냥 뉴스로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 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냉각 시스템이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요번에 토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 오늘 이슈 안 될까요? 이거 우리 시장에는 아마 이슈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요한 시장이 이 정도로 네. 뭐라 그래요? 뭔가 하여튼 대책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제 데이터 센터 문제 생기면 네. 뭐 백업 뭐 센터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권사 다 있죠.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10시간 정도가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백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 근데 지금 뭐 어느 48도 이상을 올라가지고 완전히 멈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백업하는 그 시스템으로는 다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보통 한 증권사들 그러면은 이런 건 우리나라 되게 잘해요. 네. 뭐 다른 데 모르겠는데 은행이나 증권사는 저는 뭐 증권사에 있으니까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을 여기에 하나 놓고요. 지리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먼 데도 있어요. 돈 엄청나게 돈 씁니다. 네네. 그리고 이 HS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백업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최근에 제가 전문 얘기 안 해서 네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테마가 될 거다. 그렇게 우리 예전에 그 한참 장 좋을 때 그 2차전지 막 뜨고 이럴 때 네. 뭐 하나 이제 상장 하나 하는 날 그날 이제 막 그 증권사 다운되고 뭐 이런 일이 그렇죠. 네네. 예전에 종종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뭐 옛날 얘기하면은 뭐 예전 코스닥 IT 버블 때 있잖아요. 네. 버블 때는 아침에 주문 넣으면 퇴근할 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온라인으로 넣는데? 네. 아 그래요? 네, 2000년도에 아침에 주문 넣으면 체결이 퇴근할 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인텔이 10% 올랐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권민치의 언론 발언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애플이 2027년부터 인텔 18A 공정에서 애플의 저가형 시리즈를 생산하지 않겠냐.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에 연간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정도 규모로 생산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인텔이 확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말한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분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애플은 미국 정부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의 판매도 있고 공장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이거 그냥 쓴 것 같고 일단 미국 정부의 눈치 보기 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텔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어디가 지금 애플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TSMC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재적으로 우리도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애플에 이런 지원이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이건 이제 향후의 얘기이지만 인텔은 당장 지난주 금요일 날 10% 오르는 그런 뉴스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 지난 추수감사를 끝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소비가 좋았다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K자형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AI 기반의 쇼핑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요즘 하고 있거든요. 물어보고 LLM에 AI 물어보고 거기에 다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이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까 곰프롬이 얘기를 했는데요. 2천만 원 이하가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이하까지 25%, 50억 초과. 50억 초과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지 않아요. 50억 초과 이렇게 많지 않아요. 50억의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3%라고. 그러니까 50억 초과에 30%로 좀 늘려주는 거는 그들이 그러면 이들이 이것 때문에 배당을 안 해. 그거보다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예전에는 종합과세에 같이 넣은 거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분리과세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낮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뉴스가 나왔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범용 디램 있잖아요. 네. 이거 3월에 1.35달러였거든요.
이게 DDR4요. 8기가짜리 가장 기본형. 네. 8.1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서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전 계열사에 로봇 자동화 도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로봇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요거예요. 범용 조작을 위한 손 기능. 손. 네. 요 기능하고 실제 세계 행동 생성을 위한 AI. 요 두 가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네. 로봇 종목들도 여기 관련된 것만 오세요. 제어 기기나 이런 것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삼성전자하고 뭐 이런 화면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 뉴스는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정점에 되지 않겠냐는 한국경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디플레이션 생각합니다. 수출 정점? 예,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제품을 잉여 제품 생산을 해서 글로벌리 이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봤더니 중국의 10월 PPI가 마이너스 2.1%. 그리고 이 상품 잉여분이 2조 달러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속무적 과대 경쟁을 규제하면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비효율적인 생산력 요거를 질서 있게 퇴출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한 게 태양광, 철강, 배터리. 이때 배터리가 우리나라 저점을 찍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막 그냥 저가로 찍어내서 하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이거는 좀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단편하게 생각하면 좀 긍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물가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향후에 이제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뉴스는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탑픽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무슨 걸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죠. 너무 이쁘게 잘 그려놔서 감사하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캡쳐왔습니다. 네.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 소장각이에요, 소장각. 요 바이오 특히 이제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거 보시면서 전체 그림 한번 파악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새 달이 시작하는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침향환과 침향액이 있었잖아요. 세트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 정관장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액으로 사야 되나 환으로 사야 되나 너무 고민이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럼 만들어 드릴게. 2개 다 줄게. 예, 침향환, 침향액 요렇게 특히 뭐 선물 세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하여 평정 세트. 평정 세트. 평정 세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케이스 하나에 환과 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환과 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뭐 선물 주시기도 좋고 선물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선물 주시기도 좋고 그다음에 드시기도 좋고 고급스럽게 포장을 잘 해놨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께도 좋지만 또 뭐 회사에 나를 또 많이 아껴주시는 상사분이라든지 부장님. 네. 얼마나 그분들은 또 나름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침향 하시면서 좀 평정을 잘 유지하시라고.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어느 거 제가 액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환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저는 환을 좀 뒷맛의 달콤함을 좀 즐겨왔기 때문에 저는 환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마운 분들께 이렇게 딱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나를 자꾸 긁는 상사, 화가 너무 많은 상사 있으면 이걸 딱 주면서 평정 찾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또 줄 수 있는 거죠. 너 나한테 시위하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농담인데 네. 연말연시에 이제 부모님들 찾아뵙고 선물도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또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그럴 때 선물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선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평정 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요즘에 딱히 선물할 게 사실 그분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뭐 건강과 관련된 혹은 이렇게 마음 심적 안정에 도움되는 이런 거는 누구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싫어할 이유가 없는 싫어할 이유가 안전빵 없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 자, 기다림 침향환 침향액 평정 세트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요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지호 센터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